1975년 겨울, 목포항에는 바람이 사람보다 먼저 울었다. 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장사꾼들은 천막을 붙잡았고 생선 장수들은 고등어 상자를 몸으로 막았다. 항구 근처 작은 분식집 진준의 국수 앞에서도 한 여자가 낡은 간판을 붙잡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진주였다. 나이는 29. 남편 민석이 서울로 돈 벌러 간 지 벌써 3년째였다. 처음에는 반년만 다녀오겠다 했다. 그런데 반년은 1년이 되고 1년은 3년이 되었다. 진주는 매달 편지를 기다렸다. 처음엔 자주 오던 편지가 점점 뜸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끊겼다. 진주의 어머니 옥부는 매일 잔소리를 했다. 진주야, 기다리는 것도 밥 먹여줄 때나 하는 거예요. 진주는 국수면을 삶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말이 너무 매워. 내 말이 매운 게 아니라 내 팔자가 싱거운 거예요. 그때 옆집 사진관 주인 봉팔이 들어왔다. 국수 한 그릇 주소. 오늘은 외상 말고 진짜 돈 냅니다. 옥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진짜? 봉팔은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3개가 나왔다. 옥분이 말했다. 그 돈이면 국수 냄새만 맡아. 봉팔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냄새도 곱빼기로 주시오. 진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봉팔은 늘 가볍고 우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주가 올 것 같은 날이면 꼭 나타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다. 어느 날 진주는 민석의 소식을 듣게 된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 하나가 말했다. 혹시 김민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진주의 손이 멈췄다. 알아요. 제 남편이에요. 손님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다. 그 사람 공장 그만두고 어디론가 갔다던데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국수집안이 조용해졌다. 옥부는 손님을 노려봤다. 국수 먹으러 왔으면 국수나 먹지. 남의 속을 왜 뒤집어? 손님은 허둥지둥 나갔다.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항구로 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울어라 바람아. 내가 대신 울어라. 진주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바람이 아무리 울어도 진주의 속은 시원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진주는 서울로 가기로 했다. 옥부는 말렸다. 가서 뭘 어쩌려고. 눈으로 봐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봉팔이 끼어들었다. 내가 같이 가줄까요? 옥분이 말했다. 너는 왜? 서울 지리를 잘 압니다. 진주가 물었다. 가봤어요? 봉팔은 당당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 같이 헤매면 덜 외롭잖아요. 결국 진주는 혼자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은 목포보다 더 차가웠다.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진주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이 일했다는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 경비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김민석, 그 사람 오래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주는 며칠 동안 여관방에 머물며 남편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작은 다방에서 민석을 보았다. 민석은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진주는 다방 문 밖에서 얼어붙었다. 민석도 그녀를 보았다. 그는 놀라 일어섰다. 진주야. 진주는 웃었다. 웃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살아있었네. 민석은 변명했다. 서울에서 일이 꼬였고 빚을 졌고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고 했다. 같이 있던 여자는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고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진주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편지는 왜 안 했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는 그 대답 없음에서 모든 답을 들었다. 나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제사상까지 차릴 뻔했어.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진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싸다. 그녀는 뒤돌아 나왔다. 서울거리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진주는 그 눈속을 한참 걸었다.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목포로 돌아온 진주는 국수집 문을 닫았다.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옥부는 문 밖에서 말했다. 진주야, 울 거면 크게 울어. 속으로 울면 병 된다. 봉팔도 말했다. 진주씨, 문 열어요. 제가 오늘 엄청 웃긴 얘기 준비했어요. 안에서 진주가 물었다. 뭔데요? 봉팔이 말했다. 제가 서울 가는 기차표를 샀는데 알고 보니 부산행이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주가 문을 열었다. 그게 웃긴 얘기예요? 봉팔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직 앞부분입니다. 진주는 피식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이 다시 살아나는 첫 신호였다. 진주는 국수집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간판 밑에 작은 글씨를 붙였다. 울고 싶은 사람, 국물 더 드립니다. 이상하게 손님이 늘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자식 서울 보내고 혼자 남은 노인, 배가 안 떠 막막한 선원들이 찾아왔다. 진주는 말없이 뜨거운 국수를 내주었다. 어느 날 민석이 목포로 내려왔다. 국수집 문 앞에 선 그는 초라했다. 진주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주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기다린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붙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주는 알았다. 사랑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바다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민석 씨. 민석은 놀랐다. 진주가 처음으로 그를 남편이 아닌 사람처럼 불렀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느라 많이 울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 때문에 웃고 싶어. 민석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그래. 그 말은 받겠어. 하지만 다시는 안 돌아가. 민석은 더 붙잡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다. 진주는 항구로 나갔다. 예전처럼 바람에게 울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울었다. 크게, 오래,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울음이 끝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다. 며칠 뒤 봉팔이 사진기를 들고 국수집에 왔다. 진주 씨,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왜요? 새 인생 시작 기념. 옥분이 옆에서 말했다. 나도 찍어라. 이 집 실세는 나요. 봉팔이 말했다. 그럼 가운데 앉으십시오. 옥부는 바로 자리에 앉았다. 진주는 웃으며 그 옆에 섰다. 찰칵. 사진 속 진주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았다.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몇 년 뒤 진준의 국수는 목포항에서 제법 유명한 집이 되었다. 손님들은 말했다. 여기 국수는 이상하게 속이 풀려. 봉팔은 늘 대답했다.
국물에 눈물 조금, 웃음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진주는 핀잔을 줬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단무지나 채워요. 봉팔은 웃으며 말했다. 예, 사장님. 어느 봄날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불었다. 진주는 항구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바람에게 울어달라고 하던 여자. 진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그 말은 바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지난날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하지만 더는 슬프게만 들리지 않았다. 그 바람 속에는 떠난 사람의 기억도 있었고 버틴 사람의 숨소리도 있었고 다시 살아가는 여자의 웃음도 있었다. 진주는 국수집으로 돌아갔다. 옥분이 소리쳤다. 진주야, 손님 밀렸다. 봉팔도 외쳤다. 사장님, 제가 국수 삶았는데 면이 떡이 됐습니다. 진주는 한숨을 쉬며 뛰어들어갔다. 아이고, 저 인간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국수집 안에 웃음이 터졌다. 그날도 바람은 항구를 지나갔다. 한때는 울라고 불던 바람이었다. 이제는 살아가라고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었다.